자식의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던 모든 부모님께 당신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 차린 저녁상 앞에서 됐어요라는 무심한 대답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 있던 순간, 걱정 어린 조언에 알아서 할게요 라며 차갑게 돌아선 뒷모습을 보며 내 존재가 작아지던 그 순간, 그건 부모님 세대 얘기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은 때로 세상 가장 큰 기쁨이지만 때로는 심장을 도려내는 가장 아픈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없이 되뇌었던 당신의 아픈 마음에 오늘 깊은 위로와 단단한 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아닌 거울을 들어주세요. 가슴이 찢어질 때 우리는 목 끝까지 차오르는 그 말을 내뱉고 싶어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하지만 이 눈물 섞인 절규는 아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또 시작이네라는 지겨움과 함께 아이의 마음을 더 단단히 걸어 잠글 뿐입니다. 아이는 죄책감 앞에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기보다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해집니다. 이제 그 말을 삼키고 대신 아이 앞에 거울 하나를 조용히 놓아주세요. 그리고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보세요. 그 말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도 그렇게 하니?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는 성찰의 거울입니다. 친구에게는 상처가 될까 차마 하지 못했을 그 말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얼마나 쉽게 내뱉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품격 있는 한마디가 당신의 존중을 일으켜 세우고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따뜻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희생이 아닌 사랑의 경계선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당신의 닳아버린 손마디와 잠 못 이룬 밤들로 쌓아 올린 세월을 아이가 당연한 권리로 여길 때입니다. 학비, 결혼자금, 그리고 이제는 노후 자금까지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 말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무한하지만 희생은 유한해야 합니다. 부모의 삶을 연료 삼아 타오르는 자식의 욕심에 더 이상 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 아닌 당신의 남은 삶을 사랑하는 단단한 얼굴로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란다. 이 말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자식을 어른으로 독립시키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그늘에 기생하는 아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세상에 서서 삶의 무게를 책임지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둥지를 떠나보내는 어미새의 마음처럼 아플지라도 이 경계선을 그어줄 때 비로소 아이는 진정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당신은 자식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행복해야 할 존엄한 한 사람입니다. 이제 자식의 말에 아파만 하던 시간을 끝내고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사랑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단호하지만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당신과 자녀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식의 말에 마음이 찢겨나간 세상 모든 부모님께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그건 부모님 세대 얘기잖아요. 이 차가운 말들이 당신의 심장을 관통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온 생을 바쳐 사랑을 길어 올렸건만 무시라는 그 씁쓸한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밀려나가는 것 같던 바로 그 순간을요. 오늘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저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그리웠던 당신의 아픈 마음에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식어버린 저녁상 그리고 식어버린 마음. 저녁 7시, 8시 오랜만에 돌아올 딸을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을 정성껏 차려놓고 기다리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온종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그 식탁의 온기는 그러나 굳게 닫힌 현관문 소리와 함께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피곤해 전 얼굴로 들어선 딸은 식탁을 힐끗 보며 말합니다. 누가 이런 거 차려놓으래? 엄마 반찬 지겹다고 했잖아. 그 순간 어머니의 세상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내 아이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딸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쾅 소리와 함께 자신의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문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가슴까지 닫아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럴 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이 원망 섞인 절규는 아이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오히려 또 시작이네라는 더 높은 벽을 쌓게 할 뿐입니다. 이제 그 말을 삼키세요. 그리고 대신 아이의 영혼을 흔드는 조용한 한마디를 건네세요. 아이가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날 때 단호하지만 슬픔을 담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그 말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도 그렇게 하니? 친구에게도 누가 이런 거 하래? 라고 말해? 지겹다고도 하고? 혹시 그 말은 상처 줄까 봐 아끼는 거니? 그런데 왜 세상 가장 가까운 엄마한테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부모의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식의 마음에 존중이라는 씨앗을 다시 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당연해진 희생,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 아버지 없이 두 남매를 키워낸 어머니에게 아들 민석은 세상의 전부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당신의 청춘과 맞바꾼 새벽 도매시장, 달고 다른 손마디에 새겨진 고단함으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취직 준비를 위한 중고차를, 신혼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갚긴 뭘 갚아. 내가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야. 그것이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가장이 된 아들은 어느 날 다시 돈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 돈은 나 도와주려고 모은 거 아니야? 엄마가 몇 년 더 일하면 그거 다시 모을 수 있잖아. 그 순간 어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인생마저 아들의 성공을 위한 비용으로 취급하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평생의 희생이 사랑이 아닌 의무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어머니는 이번만큼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평생 가슴에 새겨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선택한 결혼, 내가 시작할 사업, 그 모든 삶의 무게는 이제 내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단다.
엄마의 인생이 너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라고 있는 건 아니야. 이 말은 자식을 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프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말고 너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우뚝 서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랑하기에 떠나보내고 믿기에 놓아주는 진정한 어른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당신은 한평생 충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자식의 무심함에 무너지지 마세요.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지키고 자녀를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에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던 날,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에 먼저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서툰 걸음을 내디뎠던 어느 날, 그 서툰 마음이 무시당하고 당신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렸던 그 아픈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상처, 그냥 가만히 계시지 나의 선의가 무능함이 되었을 때, 딸의 부탁을 받고 은행으로 향하던 어머니의 발걸음을 그려봅니다. 낯선 용어들, 복잡한 절차, 그 모든 두려움보다 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가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라 안 된다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어머니는 서류를 품에 안은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딸의 전화. 엄마, 진짜 이것도 못해요? 그깟 서류 하나 못 내면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왜 해요? 요즘 세상 흐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만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그 순간.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딸을 위해 살아온 모든 시간이, 그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한참 만에 고요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토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고요하고도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내가 말한 그깟 서류 하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엄마를 대하는 너의 말투, 엄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하는 그 태도, 그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란다.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엄마가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넌 엄마를 필요로 하면서 왜 엄마의 존재는 무시하는 거니? 그날 밤 딸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존중은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선언할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임을 어머니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상처, 이런 것도 못해요? 나의 모름이 무능함이 되었을 때. 며칠 후 어머니는 다시 딸의 부탁으로 낯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위 아이콘들은 암호 같았지만 마우스를 쥔 손에는 딸의 부탁을 들어주고픈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툰 조작에 딸의 목소리는 다시금 짜증으로 물들었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이런 것도 못해요? 이래서 내가 뭐 좀 부탁하면 스트레스라니까. 그 말은 단지 컴퓨터를 못 다룬다는 타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뒤처진 존재라는 시대의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가치한 것으로 규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우스를 잡은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대신 딸의 가슴에 평생 남을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내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이 앞에 앉았어. 엄마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는 거란다.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엄마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란다. 이 한마디에 딸의 세상은 잠시 멈췄습니다. 지식이 지혜보다 우위에 설 수 없음을, 기술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의 모름을 무능으로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상처 기본은 아셔야죠. 나의 헌신이 비난이 되어 돌아올 때 갑자기 일이 생긴 아들 부부를 위해 어머니는 2시간을 넘게 버스를 갈아타고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밥 한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닳아버린 무릎으로 온종일 손주를 안고 달랬을 그 하루. 당신이 싸간 도시락은 식탁 위에서 온기마저 잃어버렸을 겁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유식을 이렇게 먹이면 안 돼요. 어머니, 수면 교육 같은 기본은 좀 알고 봐주셨어야죠. 사랑으로 보낸 하루가 기준 미달의 노동으로 평가받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는 가장 단호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래, 엄마가 모자랐나 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잘 아는 방식대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엄마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비난받으면서까지 할 수는 없어. 나는 너희 집 일꾼이 아니란다. 그것은 섭섭함의 표현을 넘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선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부모의 헌신은 무한한 채무가 아니며 그 사랑은 존중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혹시 거울 앞에선 나 정말 잘 살아온 걸까? 자문한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서툰 일에 용기를 내고 고된 하루를 묵묵히 견뎌온 당신의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을 지켜주는 삶이야말로 세상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